제네시스 GV70 3.5 터보 모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요. H트랙 4륜구동을 채택을 해주고 있죠. 전면부의 디자인은 그릴이 큼직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고요. 그릴의 아래쪽 라인하고 위쪽에 본닛 위에서 흘러내리는 쪽 라인이 일체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가운데에 큼직하게 자리 잡은 제네시스의 엠블럼도 이제는 제법 럭셔리 브랜드라는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것 같죠. 본닛 위의 주름 같은 것들은 나를 조금 날카롭게 세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면서 볼륨감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하고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다른 점은 아래쪽에 프론트 스커트라든가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헤드램프는 쿼드 타입 LED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센터 터널 양쪽 측면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발 쪽에도 무드등이 적용되어 있네요. DRL만 켜더라도 광량이 조금 있고요. 헤드램프는 쿼드 타입으로 LED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테두리 부분도 비교적 짙은 편이고요. 상하향의 폭은 생각보다 큰 것 같진 않습니다. 광원의 직진성보다는 이 초점이 잘 맞고요. 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많이 없고요. 바깥쪽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폭이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초점도 조금 앞쪽으로 잘 맞는 편이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상하향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좌우의 테두리 부분도 굉장히 좀 진하게 꽉 채워주죠. 쿼드 타입이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상하향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이 비상등의 역할을 겸하고 있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해봐도 확실히 야간의 이 가시거리 폭이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모두 LED입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 같은 거 순차 점등 방식으로 적용을 해줬으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쁘네요, 밤에.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은 GV80보다 조금 더 세련된 감이 들고요. 또 약간 날렵하면서도 또 균형감이, 전체적인 균형감이 개인적으로는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큼직한 에어 인테이크는 뒤쪽에 공기 흐름이라든가 브레이크의 냉각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된 그런 모습이죠. 크롬쉘 디자인이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 같다라는 얘기죠. 이 본닛이 위쪽을 이렇게 살짝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의 디자인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어떻게 정리가 잘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조 포인트는 외관 디자인에서 아쉬운 점으로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V6 3.5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에 토크는 54입니다.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8.3입니다. 21인치 기준입니다. 차량의 바디라인은 뒤쪽에서부터 앞쪽까지 아주 유려한 곡선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엑스트라 라인은 살짝 낮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중간에 봉긋하게 올라왔다가 앞쪽에서 살짝 내려오는 이 라인이 너무 균형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이제 국산차에서도 제법 이 균형감이라고 하는 안정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휠베이스가 넉넉하고요.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고 이 외관에서 봤을 때의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좀 고급차라는 그런 감각들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죠. 휠 타이어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인치 사양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 21이고요. 범퍼, 앞범퍼 요 끝쪽,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약간 사선으로 패턴들이 들어가는데 범퍼의 메쉬타입 그릴을 여기에 이렇게 형상화해 준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느낌 하고요. 휠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디자인의 일체감을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쪽을 이렇게 보시면 LED로 방향지시 등 내장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카메라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휠 아치와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도심형 SUV다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별도의 요소수 주입구는 없습니다. 막혀있죠. 주유구 캡도 생각보다 회전이 많지 않아서 사용해보면 편리합니다. 스마트 키는 총 3가지입니다. 2개는 리모컨 타입이고요. 하나는 카드형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 키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격 시동도 가능하고요. 잠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거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편해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게. 뒤에 LED 후방지 시등이 저렇게 들어오네요. 살짝 빼고 있고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떼고 전진을 한번 시켜볼게요. P의 화살표 버튼이 앞으로 가 있는 거, 이 버튼입니다. 누르면 다시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좁은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뒷좌석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는 스마트키 버튼이 없고요. 앞좌석만 살짝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느낌은 약간의 묵직함과 함께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붉은색 가죽으로 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시선을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시트에 레드 스티치도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포티한 감성을 잘 살려내는 것 같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제법 사이즈가 큰 편인데 지금 시승 차량이 굉장히 어둡게 틴팅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 조금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붉은색 가죽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타원형 눕힌 거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디자인 패턴은 굉장히 안정감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런 재질이나 동작했을 때의 느낌들도 좋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독특하게 이쪽 패턴들도 참 전에 안 쓰던 패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맵 포켓을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페트병을 보관할 수 있는 앞쪽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렉시콘 옵션이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고요.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살짝 덧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하고 날개 조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몸이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 젤리로 되어 있어서 몸을 이렇게 잘 저항을 줘가지고 잘 잡아주죠. 그래서 일반 가죽 시트보다는 착자감도 좋고 이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트 등받이에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레탄인가요? 이 부분이 좀 목에 걸리지 않느냐, 등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등에 닿지는 않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기나 각도, 그 다음에 쿠션감 모두 제 체형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 자체가 좀 높게 자리 잡고 있고 측면도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고무하고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하죠. 이런 데는 명품 시계 패턴같이 우툴두툴하게 되어 있는데 보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로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요. 가만 보시면 낮에 보더라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포인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하실 수가 있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조명 관련된 스위치는 국산차는 이쪽에 위치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하는 기능들이나 VDC 같은 거,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이들링 스탑앤고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보다 그냥 일반형에 있는 그 게딱지라고 하던가요? 약간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나름 또 이 복고풍이죠.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3.5T GDI 엔진은 굉장히 좀 마일드한 편에 속합니다. 거친 듯한 느낌은 일단 달려야지 느껴지고요. 아이들링 시에는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조용하다라고 전달 드려보고 싶습니다. 클러스터는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메뉴 구성이라서 누구라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예,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조금 재미있는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부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컴포트하고 스포츠로 전환을 하면은 시트의 날개 조임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5가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고, 터레인 모드도 지원을 해서 4륜이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스노우, 머드, 샌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링은 실린더 안쪽에서 좌우측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차량들, 엔트리급에도 조금 널리, 제네시스 라인업 뿐만 아니고 일반 차량들에도 좀 널리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제네시스 엠블럼 주변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고요. 요런 데도 또 조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도 빼먹지 않았네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스틱 타입으로 조명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요런 요 끝에 패턴 같은 것들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조작감도 좋고요. 스티어링 우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VN 자체가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손을 뻗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 컨트롤러 해서 직접 조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의 성능도 360도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해상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 구성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기는 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에어벤트가 얇고 길게 이렇게 쭉 자리 잡고 있는데 전부 다 바람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송풍구 기능을 하는 부분은 가운데 2개, 그리고 조수석 쪽에 1개, 은색으로 포인트가 살짝 떨어져 있죠. 저 부분만 작동을 합니다. 공조장치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화면 터치로 컨트롤도 가능하시고, 요 레버를 돌리셔가지고 다이얼을 돌리셔가지고도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이런 것들은 참 복합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스티어링의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 공기의 질을 적어도 이 실내만큼은 좀 개선할 수가 있게 준비를 해놨네요. 이 버튼이 굉장히 독특한데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밀어주는 이 각도나 위치, 그리고 조작감이 참 좋습니다. 방향지 시등도 비상등 스위치도 그렇고요. 맵부터 셋업하는 기능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주변부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 있지 않았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컨트롤 통합되어 있어서 한 키로 2가지의 기능을 각각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 자동주차 보조나 카메라 같은 거 조작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 버튼이 이렇게 돌리면서 푸시가 되는 타입인데 아우디 폭스바겐에서도 많이 보이는 방식이죠. 제네시스가 재해석해서 나름 괜찮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 홈키랑 백버튼, 그리고 컨트롤러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뒤쪽으로 같은 형태의 이 조그 셔틀 타입이라고 할까요? 다이얼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어 노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에서 R로 한꺼번에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P는 버튼으로 누르는 방식입니다. 오토 홀드 준비되어 있고, P에서 N으로 이 주차 공간이 넓지 않은 데서 사이드 브레이크 푼 상태로 주차하실 때, 평행 주차하실 때에는 이 버튼 딱 눌러주시면 바로 M 모드로 전환이 돼서 중립 모드로 전환이 돼서 좀 편리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을 해주고, USB 단자가 2개가 있는데요. 둘 다 A타입인데 하나는 충전이고 하나는 입력 단자입니다. 물론 커버링 깔끔하게 가능하죠. 뒤쪽으로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의 일체감도 좋아서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팔걸이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요. 안쪽 공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판넬 하나 더 추가해서 파티션 나눠가지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줬고, 이런 판넬도 보면 이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카펫 같은 걸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지금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안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공간이 있고 여기에는 LED로 조명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 나쁘지 않고요. 이런 끝부분의 마무리도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타원형의 패턴들이, 디자인 패턴이 다 요소요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으면은 실용적일 것 같기는 한데 안쪽에 마무리가 좋고 LED로 조명까지 갖춰주고 있어서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는 이 조명이 거울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거울을 이렇게 열면 같이 열리게끔, 물론 LED로 잘 마무리해 놨네요. 뒷좌석입니다. 기본 패턴은 앞쪽하고 같고요.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끝까지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좋고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있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도 알루미늄으로 살짝 제네시스라고 플레이트 마무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이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의 높이도 제법 좀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턱이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한데 성인 3명이 앉았을 때 막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해외 차량들, 수입 차량들처럼 앉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가죽의 레드 스티치 적용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네요. 뒷좌석도. 그리고 아이소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완전히 폴딩 하실 수도 있고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죠. 암레스트는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을 내장하고 있고요. 각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살짝 작기는 한데요. 이 쿠션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승용차의 뒷좌석보다는 살짝 불편하긴 하고요. 썬루프의 공간이 굉장히 좀 넓고 탁 트인 듯한 아주 쾌적한 느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틴팅이 조금 짙네요. 시승 차량이. 승하차할 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무릎 공간 적정하고 휠베이스가 또 있잖아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발 공간 역시 좋은 편이고 가운데 에어벤트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바람의 세기하고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있네요. 3단으로 조절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는 옵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선도 3단 조절됩니다.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A타입이고 220V 인버터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밤이 해가 저물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컵홀더 안쪽까지도 저렇게 센스 있게 잘 갖춰주고 있어서 저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릴렉스 컴포트 시트는 적용이 안 돼 있지만 워크인 스위치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참 심플해요. 뭔가 복잡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차인데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뭐라 그럴까 피곤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름모 형태로 원형을 널쩍하고 얇게 이렇게 쭉 뻗어주고 있는데 저런 디자인 형태가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은 뭐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친구보다는 그냥 일반형이 다시 괜찮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맵등도 입체감 있게 잘 구성을 해놨고 순정으로 블랙박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급감도 있으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죠. 그리고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 베젤 부분이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커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3.5T GDI 엔진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먼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엔진 출력 부분인데요. 국산차를 타면서 출력의 아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남아 도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380마력의 토크가 5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단 자동 미션하고의 이 매칭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느낌을 주면서도 시정일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고요. 아마 이 정도면은 수입 브랜드들의 그 비슷한 크기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 차량하고 견줘보더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지금 제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해주고 다시 또 원복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직선주로여야 되고 뭐 앞뒤에 차가 어느 정도로 없어야 되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차선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가감속 굉장히 부드럽고요.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안전 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가 같은 GPS에서 확인이 되는 단속 구간에서는 알아서 차가 세팅값보다도 기준이 되는 속도로 낮춰줬다가 다시 또 올려주기 때문에 탄력적인 주행도 가능하면서 안전한 주행 가능하고요. 연비는 공인연비가 8.6km고 고속도로에서는 10.3인데요. 제가 운행을 해봤을 때 최대 연비는 12.8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0km 이상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고요.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의 이 정도가 나오니까 글쎄요, 에코 모드에 제가 컴포트 모드에 그냥 일반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이 정도인데 에코 모드로 발끝 신공까지 발휘한다 그러면 연비, 특히 이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구간에서도 시승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는 많은 분들이 스포츠 SUV로 자꾸 분류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편안하고 좀 고급스럽게 탈 수 있는 차인데 약간의 스포츠성을 더한,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더한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스포티한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성능을 느껴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 연비는 지금 같은 요 정도의 도로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약 11.5에서 12km 정도까지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연비 측면에서는 국도 구간에서 운행을 하실 때 그렇게 떨어지는 연비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꾸 좀 이 승차감이 어떠냐, 스포츠성이 충분하냐 이런 거를 일반 모델에 비해서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지금 4륜구동의 3.5 터보 모델이라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일단 승차감은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한 스포츠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기준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SUV에 약간의 고급감을 더한 차가 GV7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어떤 이 균형 감각이나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오버스티어가 나려고 하는데 이게 LSD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AWD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뉴트럴에 가깝게 차를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약간 고속 주행이나 와인딩에서 좀 덜 잡아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 정도면은 수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도심에서 편안하게 타시고 가끔씩 이런 좀 와인딩 로드에서 약간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코너에서도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무게 배분이라든가 특히 이 와인딩 로드에서 급격하게 코너에 진입했다가 탈출할 때 허둥지둥되는, 뒤뚱뒤뚱되는 이런 모습은 쉽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1인치 휠 타이어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약간 튀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이 와인딩 로드에서 꽉 잡아주는 듯한 조건에서는 아주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고 GV80에서 이 정도의 느낌은 느끼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G80 세단보다도 G70 세단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 GV70이 가장 밸런스가 좋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사용을 해서 와이닝 로드를 좀 달려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사운드 부스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엔진 회전음이라든가 뒤쪽에서 들리는 배기음도 재미가 있지만 기어 변속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 RPM이 높아지면서
이 시프트 다운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이 저처럼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저도 조금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그냥 일반인 수준의 운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차가 아주 적절하게 재미있게 잘 제어를 해줘서 그런 부분은 안전하면서도 조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뒷좌석 승차감도 제법 좋은 편입니다. 사이즈가 산타페랑 투싼 중간 정도 되는데 이 아래쪽은 산타페보다는 조금 좁다라는 느낌? 예, 무릎 공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위쪽에 이 딱 트여있는 느낌이나 뒷자리에 앉아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은 산타페나 투싼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이 개방감도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뒤쪽도 이게 튀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헤드레스트가 이 물렁물렁 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받쳐주고 몸이 닿는 부분에 촉감이 좋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각도 조절도 물론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시승 차량은 옵션으로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에어벤트가 가운데만 있는데 여기 B필러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동면에서의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풍조량 같은 거는 앞좌석도 마찬가지지만 이 뒷좌석도 이중적 합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서 넘어오는 소리도 공명음 같은 것들도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소소한 부분이면 측면에 이렇게 선쉐이드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장거리 여행할 때 뒤쪽에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제가 지금 HDA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놨는데 풀어지고요. 커스텀 해가지고 5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주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 네,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차량의 성격이 사뭇 또 달라지죠.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해보면 이 하체가 좀 잘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파워가 충분하고 셰시 강성도 맞춰주는 편이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극단치로 몰아붙여봐도 나름 또 버텨주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 차는 브레이크가 4피스톤이 추가가 되거든요. 스포츠 패키지 때문에 4피스톤 브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니까 약간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4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은 담력이 좀 꾸준한 편이고요. 초반부터 민감도가 제법 있습니다. 순정치고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경험을 했던 일반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글쎄요, 요 정도면은 저는 브레이크는 크게 나와서 보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어서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 이중적 합차음 유리가 앞좌석 같은 경우에 측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거 비교적 잘 제어를 해주고 21인치의 광폭 타이어가 끼어 있는데도 노면 소음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루프 쪽이 여러 대를 번갈아가면서 시승을 해보다 보니까 루프 쪽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됐으면은 훨씬 좀 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 3D 클러스터인데요. 이게 3D 효과를 줘도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매장에서 직접 좀 확인을 해보시거나 시승을 해보시길 권장을 좀 드려보고요. 14.5인치 AVM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팔이 그렇게 짧은 다리가 짧고 팔이 긴 편이라서 굉장히 이게 쭉쭉 잘 닿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거리도 거리지만 이 크기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사이드 쪽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손이 많이 이렇게 가서 어깨가 움직여야 될 정도로 움직임이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성격이 급하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눌러줘야 될 때는 조금 답답함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코너링에서의 만족감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GV80보다도 오히려 GV70의 이 코너링이 훨씬 더 좀 쫀쫀하면서도 이 스티어링이 약간 묵직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LSD인가요? 이 전자 제어가 되는 이 슬립을 방지해주는 LSD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4륜구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크게 느끼진 못했고요. 물론 이제 자세조절 장치 같은 거 끄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극단치로 차량을 좀 몰아붙여 보면은 요게 코너링에서 약간 다르구나라는 게 순간순간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운행을 하실 일은 아마 일반인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끄러운 도로 상황이라든가 좀 안 좋은 위급 상황 시에 LSD가 있고 없고가 영향을 미치고, 물론 4륜구동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둔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HUD는 컬러도 적당하고요. 이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조금 더 정보를 인식했을 때 편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차량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좌우측의 후측방 모니터링의 결과도 이 빨간색으로 센싱이 되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니까 그 점은 조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오버를 하면 링컨이었던가요?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 그 부분도 이 HUD에 포함돼서 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발전시켜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5 모델을 시승하기 전까지는 그래 뭐 GV70은 2.5 가솔린 터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디젤이랑 2.5 터보, 3.5 터보 다 시승을 해보고 나니까 3.5 터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3.5 터보만 선택하더라도 이 옵션이 몇 가지 좀 따라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륜구동이 같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격하고 연비 두 가지만 딱 빼고 보면 단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똑같은 셰시를 가지고 2.5 터보, 3.5 터보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왠지 이 기분상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묵직하고 탄력적으로 잘 따라붙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 렉시코 사운드 시스템은 꼭 선택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요. 이 중음과 저음대의 밸런스도 꽤나 괜찮은 편이죠. 제가 막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인 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때 그 만족도가 투자 대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했을 때의 이 클러스터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차량을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슥슥 하면서 증강현실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느낌들도 전달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5인치 AVN이 높이가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앞쪽에 시선을 가리지 않으면서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A필러랑 이 문이 닿는 끝부분에 조그맣게 창이 하나 뚫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크기 적절하고요. 각도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게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이 전체적인 운전의 시야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 시트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던가요. 이 스트레칭 기능,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18개의 쿠셔닝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센서가 18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18방향에서 부풀어줬다가 다시 당겼다가 부풀렸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해서 몸을 좀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피로도를 확실하게 낮춰줄 수 있는,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구성이죠. 그리고 시트 형상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헤드레스트의 형상이나 위치, 쿠션감 같은 것들도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딱 아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정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3.5 터보가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의 가격이라든가 연비, 그 다음에 이 차를 사고 났을 때 유지 같은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2.5 기본 모델에서 옵션 다 빼고 3.5 터보에 썬루프만 딱 얹어서 구입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전달드려 보고 싶네요. 그리고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운전석을 중심으로 마름모꼴로 이렇게 이 타원형을 옆으로 눕힌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테두리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방위적으로 좀 은근하면서도 좀 짙게 그렇게 깔려 있고, 도어 쪽에도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와서 야간의 실내 분위기에서 오는 어떤 그 안락함이라든가 고급스러움,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시속 100km는 컴포트 모드 기준이고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딱 아주 적절한 RPM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비 자체는 앞쪽에 촘촘하고 뒤쪽으로 벌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1단부터 8단까지 비교적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파워트레인의 여유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가능한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질감이 적어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은데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면 좀 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찰지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이 몸을 잘 잡아준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정도의 승차감이고, 다만 이제 뒤쪽에 앉았을 때는 스포츠 모드에서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트가 앞좌석보다는 조금 덜 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연비는 8.3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1인치 휠 타이어 기준입니다. 도심에서는 7.5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5.9에서 6.8 정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날씨나 타이어 공기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연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체가 심한 구간을 달렸을 때는 그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고요. 차량의 크기라든가 휠 타이어의 세팅, 그 다음에 가솔린 3.5L T GDA 엔진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연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래쪽에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을 달릴 때에도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차량이 튄다라는 느낌이라든가 좀 단단하다,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를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망설이시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좀 전달을 드려 보겠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이고요. 연비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도심에서 그냥 일상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크게 부담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비를 제외하고요. 차량의 크기가 좁은 골목길 같은 데 다니시더라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산타페랑 투싼의 중간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경쟁력 있는 사이즈라고 봅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또 실내 공간도 막 많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실제 크기도 그렇지만은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링 스탑이고 오토 스탑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보다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진동 같은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타보더라도 지금 진동이 조금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트가 또 편하다 보니까 크게 거슬리지는 않다라는 거 전달을 좀 드려보고요. 비교적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도 잘 버텨줍니다. 네, 이상 GV70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